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을 수 있는 이유가 고연령입니다. 점점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간병에 대한 이 니즈가 고객들한테 많이 심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입원했을 때 아니면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족끼리는요, 오래 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 필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M 세이지 비전 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이제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게 되는 정말 노후가 길어진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간병인 보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오고 있어서 신입 이 상담원들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담보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할까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정을 이제 책임지게 전업주부를 하고 배우자가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러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멀리 사는, 특히 부모님하고 멀리 사는 가족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을 수 있는 이유가 고연령입니다. 점점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간병에 대한 이 니즈가 고객들한테 많이 심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입원했을 때 아니면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족끼리는요, 오래 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어. 딸이 누워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간병을 해줘, 아니면 엄마가 누워 있는데 딸이나 아들이 와서 간병을 한다. 서로 눈치 보고 싸워요. 오래 있다 보면요. 이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느끼는 거지만 간병인 보험 필요합니다. 자, 이 간병인 보험은 왜 필요한지의 가장 정확한 이유는 간병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건비예요. 근데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보장되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병인을 보내줘요, 간병인을 쓰면 얼마 줘요, 이런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장 분석을 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보험을 보다 보면 LTC 요양보험이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가입된 보험들로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 롱텀 케어를 줄임말인데요. 장기 간병, 요양 상태에 따라 요 정해진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LTC 요양보험이에요. 지금도 나오는 보험이 있지만 요거는 요양 급수별로 줍니다. 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이 사람은 간병이 오랫동안 필요해. 요양 상태가 계속 길어져. 그래서 이 사람은 급수가 너무 심각해서 1급이야. 치매가 너무 심해 1급이야. 2급이야, 3급이야, 4급이야, 5급이야. 이렇게 해서 등급을 공단에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급수별로 1에서 3급일 때는 가입한 금액 얼마, 이제 정해져 있는 진단비가 있어가지고 생활비처럼 매월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한꺼번에 선지급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즉 장기 간병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LTC 보험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 보험일까? 요거는 경미한 건 안 돼요. 진짜 중증 질환 환자인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뇌경색이 왔다, 이래서 사지를 쓰기가 힘들 정도로 병원에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장기 진짜 간병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LTC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긴병이 효자 없다. 이 말에서 시작돼서 나온 게 1급, 2급, 3급에 따른 요양 등급에 따라 나오는 진단비 3,000이든 5,000이든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소견이지만, 하지만 요즘은요, 긴병이 뭡니까? 짧은 병에도 아주 생활질환으로 이런 걸로 입원하거나 수술할 일이 생겨도 효자 없습니다. 왜? 요즘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번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엄마가, 아빠가 어깨 수술을 해, 허리 수술을 해, 이런 수술들이 빈번해지는데, 그런 걸로 입원했을 때 지방에 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쉴 수도 없고 휴가를 못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못 오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 담보명이 중요해요. 우리 상품을 보시면 어떤 거를 담보를 이제 해줄 거야, 보상을 해줄 거야 라는 담보명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담보명을 많이 봤을 겁니다.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해서 가입금이 얼마, 이렇게 가입된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간병인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 땡땡 입원 일당에는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뒷부분에 뭐가 있냐? 10일, 30일, 90일, 180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담보면 보면 보입니다.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며칠 한. 자, 요거는 뭐냐? 한 질병당 최대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일수를 말해요. 자, 그래서 10일 한도를 정해놨다. 자, 내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간병인을 지원받아요. 그럼 며칠까지 해준다? 10일까지 해준다. 그리고 30일짜리 가입하면 며칠 해준다? 30일 해준다. 90일짜리 가입하면 며칠 해준다? 90일 해준다. 180일짜리 가입하면 며칠 해준다? 180일 해준다요. 1년에 10일, 1년에 30일, 1년에 90일, 1년에 180일이 아닙니다. 한 질병당 최대 간병인을 지원받아 볼 수 있는 일수를 말해요. 자, 요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담보명을 볼 때 요런 게 가입돼 있는 고객이 만나면 며칠 한도로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담보명에 답이 있어요. 보상 나가는 이 담보명을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상담원이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 이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 즉 간병인 지원 보내준다. 언제? 신청하면 입원하는 병원으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표현을 현물 지급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 간병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온 요즘에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담보입니다. 간병인 사용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사용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담보명이 적혀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똑같은 담보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뭐가 달라졌죠? 아까 간병인 지원에서 앞에 사용자가 붙었어요. 자, 요거는 뭐냐? 간병인을 사용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다시 한번, 간병인을 사용하면 사용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얼마를 지원해 줄 건가요? 내가 가입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요. 대부분은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비용 지원을 얼마 해주냐? 15만, 가입 금액이 15만 원으로 적혀 있고요. 요양병원은 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많습니다. 회사에 따라 요양병원이 2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요양병원에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얼마를 지원받아요? 2만 원씩 받는 거예요. 가입된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간병인 사용 지원 입원 일당은, 자, 간병인을 내가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가입된 금액, 그 정액만큼 지원해 줄게요 라는 뜻입니다. 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는 담보명이 업그레이드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뒤에 보면 채증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채증,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아까랑 똑같죠? 간병인을 사용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줄 거야. 얼마를? 가입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을 해줄게. 다만 이건 채증형이라 해서 5년마다 그 가입 금액을 채증시켜서 올려서 보상을 해줄게. 이거를 얼마를 해줄 건데, 채증형을 보면 대부분 회사가 요 기준으로 약관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의원 기준으로 말할게요. 아까 간병인 사용 지원할 때 일반 병원이나 의원은 15만 원씩 정액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채증형은 어떻게 주냐? 15만 원을 계속 15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5년 뒤에는 120% 올려줄게.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 가입 금액의 150% 줄게. 20년 뒤에는 가입 금액의 200%를 줄게.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20년 뒤에 지나면 15만 원씩 보장받는 게 아니라 200%니까 얼마를 받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채증형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상을 받지만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정말 간병인에 대한 그 니즈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간병인 사용 쓰는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건강하고 젊었을 때 가입을 해놓으면 이렇게 채증형 상품으로 좀 설계를 해주면 좀 더 고객한테 이롭게 설계를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관련된 담보가 최근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 지원,
가로 열고 간병인 비용 200만 원 이상, 간병인 비용 지원 가로 열고 간병인 비용 300만 원 이상, 이렇게 300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회사별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 담보명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보상받는 거는 어디에 답이 있어요? 담보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자, 봅시다. 간병인을 썼어요. 내가 고객이 간병인을 썼는데 그 비용이 200만 원 이상 썼으면 가입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간병인 비용을 내가 200만 원 가입했는데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내가 간병인 비용을 200을 썼다 하면 10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담보 1, 2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사람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간병인을 사용함으로써 정액보험 받는 거랑 100% 중복 보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담보별로 보험료 차이는 어떻게 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하고 알맞아야 고객님한테 제안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시잖아요. 자, 보험료 차이를 볼게요. 아까 담보 이름을 싹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는 왜 비쌀까요? 회사가 손해율이 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회사에서 손해율이 적으면 보험료도 내려갈 겁니다. 간병인은 아까 말했죠. 인건비라고 했어요. 간병인은 뭐라고요? 인건비예요. 점점점 고객의 보험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담보 중에 제일 비싼 거부터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 인건비인데 매년마다 그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간병인은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 들어가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게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에요. 그 다음에 비싼 거, 우리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에 아까 뭐 15만 원씩 주는 그게 간병인 사용 지원이잖아요. 이 중에 간병인 사용 지원 채증형은 5년마다 그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비싸겠어요? 보험료가? 맞아요. 채증형이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요거 질병 입원 일당 들어가 있는 담보가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1, 2, 3번 순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거는 간병인 비용 지원이에요. 왜? 이거는 보세요. 내가 고객이 간병인 비용을 쓰는데 200만 원 이상은 어쨌든 써야지. 2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해 주는 게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을,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써야 보험회사에서 2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가입된 금액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줄 거란 말이에요. 정액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저렴합니다. 요새 추세는요,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보험료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2번 아니면 3번 담보를 많이 설계를 해줄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4번을 플러스로 해서 같이 가입을 도와주면 좋겠죠.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요 비용도 받고 혹시라도 많이 들어갈 때 진짜 보험이 필요한 거는 무슨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할 때잖아요. 간병인 비용으로 200, 300씩 나갈 정도면 오랫동안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지급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4번을 플러스로 해서 같이 가입을 도와드리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 가시면 고객들이 이런 말 해요. 아, 요새는 뭐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간병인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있는 병실이 많은데 그거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인실 있죠. 4인실이나 5인실 이런 데 있으면 간호조무사 한 명이 있고요. 환자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을 이용할 때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이용료를 내요. 그래서 한 병원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2만 원 또는 2만 5천 원 정도를 더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 가입 설계하실 때 보시면 특이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입원 일당 7만 원. 자, 특약 담보에 답이 있습니다. 보상이 뭐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입원 일당으로 7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정액으로. 요 특약을 요즘에는 같이 꼭 설계를 해주셔야지 고객한테도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해 준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죠? 궁금하겠죠? 보험 보상은요, 약관의 정의대로 줍니다. 담보 중에 간병인 지원
예, 상해질병 입원 일당은요, 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요거를 하겠다, 지원을 받겠다, 사람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내가 고용해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보험회사는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줄 사람은 대신 해줬으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영수증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랑 영수증이 있어야 돼서, 이거는 진짜 전문 간병인 자격을 가져야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지원, 간병인 비용 지원, 요 관련된 요 담보에 대해서는 간병인 자격만 증빙을 하면 오케이입니다. 간병인을 쓰면 가입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라, 얘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렇게까지 하기보다 간병인 자격이라는 거를 증빙하면 되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는 그 업체가 있어가지고 막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격을 따지 않더라도 간병인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새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쓴다, 내 가까운 지인이 나를 간병을 해준다, 말로는 간병을 해주는 거지만 내가 전문 간병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나 간병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 간병해줬어, 그러니까 돈 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는 약간의 따라줘야 되잖아요. 간병인이라는 자격을 꼭 증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쓰는 팁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사용해서 보상을 받는 거는 지금 보이는 요 세 가지 담보에서는 활용해서 보험금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주의할 점은, 중간 매체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간병인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간병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역선택이라고 해서 보험 사기로, 잘못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올바른 고객님들만, 소비자들이 진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 체크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젊은 1인 가구도 많아요. 그리고 젊은 맞벌이 부부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 진짜 많죠. 이런 가정도 필요해요. 왜? 간병인이라고 해서 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누워있고 이래야지만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아프거나 내가 어디 다치거나 하다못해 팔 한쪽만 저기 팔 골절해서 팔만 못 써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에 깁스하고 있고 수술하면 밥 먹고 이럴 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경미한 사고라든가 생활질환으로 입원이나 수술하는 경우가 생겨도 누군가의 그 나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간병인 보험은 그런 경미한 일반 상해 질병까지 보장이 되는 거라서,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특히 엄마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면 아빠가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나의 노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젊은 나이층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채증형 상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입 연령이 50대 이후다라고 하면 요양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50대 이후에 암 진단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제 좀 더 위험한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율이라든가 위험률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이거는 꼼꼼히 꼭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객님들이 옛날 보장, 아까 말했던 LTC 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으로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보장받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간병인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긴 한데 일수가 막 10일짜리, 30일짜리 혹시 이렇게 너무 짧은 걸로 가입되지 않은지는 한 번쯤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지원해주는 그 일자를 10일짜리, 30일짜리 가입되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게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병인이 정말 필요할 때는 짧은 기간도 필요하시지만 장기간 입원하실수록 더 필요하신 부분인데, 기간이 너무 짧고 보험료가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번 첫날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보장받는 걸로 보장 내용을
확대되고 보험료는 좀 더 낮아진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설계 봐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간병인 보험할 때 우리의 세일즈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이 다 있다 해도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자, 간병인 보장은 필수예요. 왜? 실비에서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고객님들이 50대 이상, 60대, 좀 5, 60대 고객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비 있어요. 아주 실비가 아주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막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비에서는 보장 못 받는 게 바로 간병인이에요. 사람 인건비입니다. 지금은 가족 와서 돌봐주는 게 쉽지 않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점점점 퍽퍽해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오래 붙어 있으면 제가 아까 말했죠. 싸워요. 몸도 아프고 서러운데 내 힘으로 뭘 못해서 옆에 있는 건데 그 병원에 좁은 그 병실 안에서 오래 있으면 싸웁니다. 100% 싸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첫날부터 간병인을 사용하면 15만 원씩 준다. 180일. 이게 새로 나온 담보잖아요. 최근에 이 내용으로 판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15만 원씩 180이면 얼마예요? 2,7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2,700 정도 될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씩 주는데 최대 180일은 2,700만 원까지 1년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해드린다.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으로 제안을 드려서 혜택으로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LTC 보험 같은 간병보험들은 중증 질환일 때만 보장을 받지만 지금은 생활질환, 질병이나 상해, 교통사고 이런 걸로 입원이나 수술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이용할 일이 있거나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손과 발이 돼줄 간병인은 언제든지 마음 놓고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세일즈 포인트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나는 1대1로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에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저희가 첫날부터 7만 원씩 정액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님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자, 이런 멘트를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 돈 아끼지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달에 팔팔하게 계약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